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닮음의 활용이라는 단원이기 때문에 닮음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닮음은 이거지. 실제로 닮았다. 그냥 닮은 두 도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닮은 두 도형이 있는 거고, 첫 번째는 평면 도형, 두 번째는 이제 입체 도형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선생님 만약에 어떤 정사각형을 두 개 가지고 와봤어. 근데 정사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 맞죠? 그럼 이 길이를 2cm, 2cm, 3cm, 3cm 가지고 가볼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 수학에서 닮음을 활용해서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죠? 2대 3이겠지? 다시 말하면 닮은 비는 혹시 뭐랑 똑같아? 길이의 비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 뭐를 유도해보자? 넓이의 비를 유도해보자 라는 설명인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길이의 비를 참고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처음 배웠으니까 뭐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쌤은 기본적인 정사각형이 제일 쉬워서 정사각형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넓이는 A 도형의 넓이는 4가 되겠죠. 그럼 B 도형의 넓이는 9가 되니까 넓이의 비는 4대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쌤이 길이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닮은 비랑 길이의 비를 좀 같은 걸로 기억해줘야 닮은 비가 나와도 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의 비가 2대 3인데 넓이의 비가 4대 9래.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온 것 같아? 제곱해서 와주면 됩니다. 근데 그 이 이유는 또 좀만 생각하면은 생각하기 쉽다? 왜? 넓이는 보통 얘는 뭐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두 번 곱해주면 되고, 뭐 이런 삼각형도 가로 세로 곱해주면 되고, 뭐 밑면 높이 곱해주면 돼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넓이는 아무래도 길이를 두 번 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이를 뭐 해주면 되냐면은 제곱해주면 돼. 알겠죠? 그 다음 평면도형에서 또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둘레의 비도 있거든. 둘레의 비. 다시 말하면 둘레는 길이를 조금 몇 번 곱한 거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차피 두 개의 도형은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같을 거야. 그럼 둘레는 넓이 쪽 계열이 아니고 길이 쪽 비입니다. 그래서 둘레의 비는 2대 3 비율이 될 거야. 뭐 실제로 구해봐도 왼쪽 A라는 도형의 둘레는 2니까 8cm가 될 거고, 여기 오른쪽 도형의 둘레는 3, 4,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버리면 2대 3이 나올 거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알파벳 나온 걸로 한번 설명해보고 밑에 거 넘어가 볼게.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각형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지금 보면은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은 A, B, C, EA, EB, EC이기 때문에 어떤 비? 닮은 비. 얘가 1대 2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어떤 거? 넓이의 비.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되겠죠. 실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민변 높이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좀 될 것 같고요. 밑변 높이 2A 곱하기 2B 곱하기 2분의 1까지 할 거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여기는 일단 그냥 2분의 AB로 써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고 2A 곱하기 B니까 2AB로 써볼게. 최대한 B를 구하는 과정은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자연수의 B로 쓰거든. 그럼 쌤은 양변에 AB 나눠서 2분의 1대 2까지 올 거고, 양변에 2 곱해버리면은 1대 4까지 올 수 있겠죠. 실제로 넓이를 구해봐도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뭐 같이 배우자고요? 평면 도형이니까 둘레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둘레 길이의 비, 둘레의 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둘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오른쪽 도형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C야. 그럼 오른쪽이랑 왼쪽을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배 곱해져 있는 게 오른쪽이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또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지워지면서 1대 2 비율이 되겠지. 그래서 둘레는 좀만 생각하면 길이의 비니까 바로 써주면 되고, 넓이는 보통 가로 세로 곱하든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니까
두 번 곱한다는 의미에서 제곱으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바로 입체 도형 가볼게요. 입체 도형도 그냥 선생님이 정육면체로 설명도 해줄게. 좀 안 맞나? 그림 그냥 대충 봐주세요. 2로 가볼게. 여기는 3으로 볼게. 입체 도형은 일단 봤을 때 길이의 비로 세면 단면비를 파악하겠죠. 몇 대 몇이냐면은 2대 3입니다. 그럼 입체 도형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또 넓이의 비랑 부피의 비가 있는데 부피는 뭔지 아시겠죠? 근데 넓이는 보통 뭘 물어볼 거냐? 겉넓이를 물어볼 겁니다. 겉넓이. 겉넓이 뭡니까? 정육면체다 보니까 면 한 개가 6개 있다 의미인데 당연히 뭐 직육면체로 가버리면은 면 2개짜리 세트가 3쌍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겉넓이랑 부피 개념이야. 그럼 잘 보자. 겉넓이도 결국 넓이에다가 뭐 개수만큼 곱하기를 해버리잖아. 그럼 얘도 결국 넓이의 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넓이의 비는 실제로 길이의 비, 닮은 비를 제곱해버리면 되고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비를 몇 번 곱해줘야 돼? 3번 곱해줘야 됩니다. 8대 27. 그래서 꼭 잘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은 길이의 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의 비에 제곱해서 넓이의 비를 구하고 넓이의 비에서 제곱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꼭 길이의 비에서 출발을 해줘야 돼. 그럼 이런 내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A라는 도형이랑 B라는 도형이 있는데 두 도형의 부피가 64대 뭐가 있을까? 729래. 이 A, B라는 도형의 부피의 비가 64대 729래. 그때 뭘 물어볼 수 있냐면은 그때 넓이의 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자 얘들아. 부피의 비를 너네가 알고 있고 넓이 비를 구하려면은 이 둘의 관계를 아는 거잖아. 이들은 둘의 관계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얘는 길이의 비를 제곱한 거고 얘는 길이의 비를 세제곱한 거기 때문에 너네는 부피의 비를 줬으니까 넓이의 비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부피의 비를 통해서 길이의 비, 닮은 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를 3번 곱해야 64가 되는지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있죠? 4, 16에 한 번 더 곱하면 64 되니까 9. 그럼 혹시 여기 729는? 얘는 선생님이 좀 숫자를 좀 크게 만든 거여서 얘는 뭐 곱하기 뭐 해주면 되냐면요. 9 곱하기 9 곱하기 9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1에다가 9 곱하면 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도형의 부피의 비는 길이의 비를 세제곱해서 온 거기 때문에 4대 9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때 넓이의 비 얼마일까요? 16대 81이 되는 거야. 알겠죠? 기억해야 돼. 넓이의 비는 제곱, 부피의 비는 세제곱인데 누구를? 길이의 비를 제곱, 세제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 크게 나와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넓이의 비, 부피의 비 기억해 주시고 그 세트, 겉넓이랑 둘레까지만 좀 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긴 따로 예시 안 하고 바로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닮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실제로 그냥 이제 우리가 닮음은 어떤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제 닮음비를 접근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뒤에 많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닮음이 활용이 되는 거냐면은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이 두 개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ABC라는 도형이랑 ADE라는 도형이 보이죠? 두 도형 닮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닮음을 너네가 찾았으면은 뭐가 필요하냐? 닮은 비를 구해줘야겠죠. 몇 대 몇인지. 그럼 가보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접근해줘야 되기 때문에 AB라는 길이 2m입니다. 그 다음에 AD라는 길이 몇 미터입니까? 8m입니다. 그냥 밑변의 비를 가지고 왔을 때 길이의 비가 되는 거니까 두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4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도 얘들아 높이도 1대 4가 되겠죠. 1.5 대 x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닮음이긴 한데 그냥 활용 문제처럼 어떤 도형에 접목시킨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내용 많이 어려워하는데
얘는 비례식만 잘 쓰면 틀릴 일이 없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 길이를 약간 줄여서 만드는 그림 같은 걸 설명하는 건데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축척은 실제 길이랑 우리가 그림을 그릴 개랑 이제 좀 줄여서 그릴 그림이랑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축척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통 분수로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약간 비율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일단 축척이 뭔지는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도. 축도는 뭐냐면은 실제 길이를 우리가 줄여서 만든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여기 어디 같아? 우리 강의실입니다. 오케이? 이런 게 축도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길이를 뭐 2cm라고 설정해버렸어. 그럼 실제로 이 테이블? 얘 길이가 만약에 30cm래. 그럼 내가 30cm 실제 길이를 축도를 통해서 2cm로 그려버린 거죠. 그럼 그때 축척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 길이 얼마예요? 30cm 분의 축도의 길이 2cm. 그러면 15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길이가 1cm가 돼버리면은 책상의 길이는 15cm가 된다. 만약에 여기 길이가 10cm야. 그럼 실제로는 15대 1이니까 150cm. 뭐 1.5m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는 축척이긴 하나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보통 이렇게 바꿔서 풀 겁니다. 비율로.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단위는 센티미터로 쓸 건데 당연히 문제를 풀다 보면은 미터도 나올 수 있고 킬로미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이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혹시 1km는 몇 미터일까요? 우리 몇 미터를 1km라고 하죠? 1000m. 그러면 1km가 1000m인데 그럼 1km는 몇 cm죠? 그러면 다시 1m는 몇 cm지? 우리 뭐 키 170이면 뭐 1m 70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1m는 100cm입니다. 그럼 이제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은 이거에 뭐 정확히 뭐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공의 개수를 파악해 주면 좋습니다. 1m였죠. 100cm입니다. 공이 몇 개 늘어났어? 2개 늘어났어요. 1km예요. 100m, 1000m입니다. 공이 몇 개 늘어났습니까? 3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에서 미터가 바뀔 때 얘들아 공을 3개 늘려주면 되고요. 미터에서 센티미터 가버리면 공을 2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가 돼버릴 거고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종합시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축척이 뭐 400대 1이래요. 근데 이 축도에서 길이가 5cm인데 실제 길이는 몇 미터냐고 물어보는 거야. X미터, 몇 미터인지. 그럼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는 1대 400이라는 비율을 축척으로 알고 있는데 줄인 그림에서 길이는 5cm인데 실제로 늘려버리면은 몇 미터가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 제발 얘를 비율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1cm랑 400 비율로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얘들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대 400 비율이니까 우리는 실제 길이 5cm, 그림에서 길이 5cm로 알고 있잖아. 여기 알아 몰라? 몰라. 일단 x로 쓸게요. 근데 2x랑 겹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는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400 곱하기 5니까 2000은 y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 길이는 2000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얼마겠습니까?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때는 공을 2개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x는 20m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척이 나오면은 제발 비율로 바꿔서 풀어주시고 비례식에만 대입해서 풀어주시고요.
단위 잘 봐야 돼요. 단위. 알겠죠? 그러면은 얘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 솔직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솔직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너네가 뭐 축도의 길이가 궁금해. 그럼 양변에 실제 길이 곱해주면 되고요. 실제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실제 길이랑 축척의 길이, 축척 자리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뭐를 설명해 주고 싶냐면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가버리면 많이 헷갈려. 제곱킬로미터로 가버리면은 너네가 여기에 제곱미터로 쓸 건데요. 여기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엄청 어렵지 않아요. 이 제곱킬로미터라는 거는 약간 뭐 집 평수 이런 거 3.3제곱미터 이런 거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1제곱킬로미터야. 됐지? 근데 1km는 우리 몇 미터인 거 알고 있어? 1000m인 거 알고 있죠? 그럼 1제곱킬로미터는 다시 말하면 1000m 곱하기 1000m예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공이 총 6개 쓰면서 미터 곱하기 미터 했으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1kg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의 비율일 때는 공을 3개만 붙였는데 아무래도 제곱, 넓이의 비니까 얘를 2번 곱한다는 의미, 제곱의 의미이기 때문에 공이 3개, 하나, 2번, 총 2번 붙은 겁니다. 당연히 얘들 잘 봐, 그러면. 킬로미터가, 센티미터가 할 때는 공이 5개 붙었죠? 그러면, 제곱킬로미터를 제곱 센티미터 바꿀 때는 공이 5개, 총 2번 나와있기 때문에 공이 총 10개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많이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넓이 나오면, 쌤이 한 번 더 풀어주긴 할 텐데,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용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추척은 정의는 분수기 때문에 우린 비율로 파악해서 푼다고 했었고, 축도, 도가 아까 이제 그림, 한자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뒤에 문제 한번 쌤이랑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45번 보는 이 ABC라는 삼각형에서 AD 6cm, BD 4cm 나와 있고요. AD 넓이가 15래요. 이 삼각형 넓이가 15래. 근데 문제는 뭐 궁금한 거죠? ABC 넓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 이 도형이랑 이 연두색 도형이랑 길이의 비를 통해서 넓이의 비를 유도할 겁니다. 그럼 길이의 비 AD 대 AB로 가져야겠죠? 그럼 이 도형은 6cm고 여기 도형은 10cm이기 때문에 비율은 몇 대 몇? 3대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길이의 비, 닮은 비입니다. 뭐까지? 넓이의 비까지 바꾸려면 뭐 해준다고요? 제곱을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럼 25대 9가 돼버리는 거니까 9짜리 실제 넓이는 15가 될 거고요. 25짜리 실제 넓이 모릅니다. 보기 중에 한 개일 거니까 x로 써주세요. 비례식이면 다 풀립니다. 9x는 25 곱하기 15 숫자 너무 크거든요. 일단 스킵해놓고 9를 나누는 과정에서 9에 있는 3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5 곱하기 25는 쉽죠? 5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125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닮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닮음 까먹었으면 다시 공부해줘야 돼요. 문제 잘 읽어봐. 한 변의 길이가 1.6m인 정사각형 모양의 벽면에 한 변의 길이가 32cm인 정사각형 타일로 겹치지 않게 쭉 하고 싶대요. 타일은 32cm짜리이기 때문에 쌤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일이랑 이 벽면은 닮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32대 160 몇 대 몇이요? 1대 5겠죠. 근데 우리가 이 벽면을 다 채우는 느낌이고 이렇게 하나, 뭐 2개, 3개 넓이 개념으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1대 5를 넓이 비 1대 25로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장수는 몇 장이겠어? 25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55번.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건널비라고 나와 있거든? 다시 말하면 건널비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구하지도 못하고요. 직립면체니까.
4기둥이니까 못 구하죠. 그럼 잘 봐요. 길이비가 3대 5기 때문에 건널비 어디 쪽이냐? 넓이 쪽입니다. 그럼 넓이의 비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3대 5니까 9대 25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넓이 왼쪽 A 넓이 얼마래? 실제로 72래. 그럼 B 넓이 얼마겠어? 모르겠죠. 그럼 쌤은 또 뭐 하나 알려주고 싶냐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쓰지 마시고 이 비율이랑 이 비율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얼마 곱해졌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에서 72가 되고 싶대요. 얼마 곱해주는데? 곱하기 8. 근데 똑같은 비율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똑같이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x는 25 곱하기 8 해주면 됩니다. 난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 내항이고 외항이고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9로 약분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긴 하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쭉 읽어보면은 건널비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긴 한데 여기 그냥 단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뭐냐면은 이 필요한 포장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따질 필요가 없이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는 그냥 건널비로 너네가 문제를 풀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6대 8이잖아요. 그럼 3대 4겠죠? 그럼 길이의 비 3대 4로 건널비까지 풀 거니까 제곱까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넓이 비가 9대 16인데 건널비로 가지고 왔을 때 81대 x래. 이럴 때도 항상 내항이고 외항이고 좋아. 그런데 또 뭐 풀고 싶냐? 16 곱하기 81은 계산하기 싫잖아. 크고. 그럼 또 얘를 푸는겨. 얼마 곱해졌어? 9. 얼마 곱해주면 돼? 9. 답은 16 곱하기 9 해주면 됩니다. 144겠죠? 그 다음에 62번. 오른쪽 그림의 두 정사면체 A랑 B의 밑넓이 B가 4대 9일 때 부피의 B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얘들아. 문제가 넓이의 B를 줬고요. 부피의 B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쌤이랑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뭐냐면요. 넓이의 B가 4대 9라고 하는 거는 우린 바로 뭐로 못 넘어가? 부피로 바로 못 넘어가요. 왜냐면은 길이에 비해서 제곱한 거, 세제곱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길이를 먼저 와주면 되고 당연히 문제 풀 때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지. 넓이 비가 4대 9면은 길이의 비 2대 3이네. 그럼 부피의 비 세제곱하면 되는데 8대 27만 잘 써놓고 이 비율이래. 누구랑? 왼쪽이랑 오른쪽 부피가. 그러면 답은 뭐 물어봤어요? A 거 물어봤죠? 뭐 해준 거예요? B에 대한 힌트를 준 겁니다. 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7x는 얘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왜냐면 27 곱하기 뭐가 뭔지 모르죠? 어차피 얘를 소인수분해하든 나눗셈을 하든 그냥 또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8은 절대 3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수 없겠죠? 그럼 621이 무조건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천히 약분해 보겠습니다. 3 한번 약분하면 9. 여기는 3이 6, 3, 7에 21. 한 번 더 있죠? 3, 6, 3, 18, 3, 9, 27. 계속 더 있네요. 미안. 23. 그럼 8 곱하기 23을 해버리면 되겠죠. 8, 3에 24. 8이 16. 184로 구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식만 잘 써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얘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마스터 해주시고요. 지금 어떤 설명이냐면은 저기 물이 좀 채워졌잖아. 저 물의 양이 이 원부 모양으로 봤을 때 높이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3분의 1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원뿔 그릇의 이 원뿔의 높이랑 실제로 물이 채워져서 생기는 원뿔의 모양이랑 높이의 비가 3대 1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잘 봐 얘들아. 이 이 밑에 있는 물을 채우는데 10초가 걸렸대. 그러면은 이 전체 물을 채우는데 몇 초가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쌤은 이 도형에 물을 넣는 거기 때문에 물은 일단 길이의 비는 절대 아니고 넓이냐 부피냐. 이 도형에 물을 넣을 거야. 그럼 넓이야 부피야.
물을 넣는 거예요. 안에 채워줘야 되니까. 뭡니까? 부피겠죠. 그러면은 1대3 비율이기 때문에 부피로 갈 경우는 세제곱 할 거니까 1대 27 비율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의 비율을 채우는데 10초 걸린대요. 그럼 27의 비율을 채우는 데는 270초가 걸리겠죠. 그럼 270초를 시간으로 바꿀 건데요. 당연히 60의 배수 째껴줘야겠죠. 240이랑 30초 구분해주면 되고요. 240초는 4분, 여기는 30초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잘 봐야 얘들아. 이 문제가 특이하게 낚시까지 생각을 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보시면 4번에 4분 30초가 있어요. 근데 답은 4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4분 3초가 걸리는 건데 이 문제 답은 4번이 아니에요. 왜? 우린 이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더라는 표현은 이 문제를 해석하면은 나는 이미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10초를 써버린 거예요. 전체를 채우는데 4분 30초지만 나는 일부러 채우는데 10초를 써버렸다고. 그럼 몇 초 남았어요? 20초가 남았겠죠. 가득 채우려면은 미리 채운 10초가 있으니까 4분 20초가 남았겠죠. 봐봐. 아까 문제랑 똑같지? 그냥 닮은 문제인데 뭐 여기도 뭐 어떤 탑에다가 탑에다가 약간 비유해 놓은 거야. 활용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삼각형으로 똑같이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삼각형이랑 닮음으로 알겠죠? 그럼 조그만 삼각형 스펙 한번 보면은 여기 1.8m, 여기 1.7m래. 그럼 지금 큰 삼각형의 이제 밑변이나 높이를 봤을 때 1.8, 3.6은 더하면 5.4거든요. 근데 잘 봐야 되나? 1.8이랑 3.6도 비교 한번 해봐. 1.8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2. 5.4는 1.8을 3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4랑 1.8의 비율은 3대 1이 되는 거고요. 쌤이랑 궁금한 게 높이기 때문에 이 높이의 대응면은 여기 1.7m랑 얘의 비율이기 때문에 1대3 비율이니까 여기다가 3 곱해주면 돼요. 5.1m. 잘 보자.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어떤 해석이냐면은 만분의 1이라는 축척을 줬어요. 이 설명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에서 1cm는 실제로 10,000cm다 알려준 거야. 조금 보기 어려우면 미터까지 바꿔줘. 쌤이랑 1m가 100cm였죠? 그럼 공을 2개 지우는 게 미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1cm당 100m로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쌤이랑 지금 강의 폭이라는 건 AB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AB의 길이 지금 평행선 보이시죠? 여기. 근데 지금은 밑변 7cm랑 10cm 줬기 때문에 AB 대 AD가 7대 10이겠죠? 그러면 쌤은 여기 X라고 줬을 때 X 대 X 더하기 3은 7대 10이 돼야 되는데 이둘의 차이가 3cm 차이 나고요. 이둘의 차이도 3cm 차이 나기 때문에 둘이 그냥 7이랑 10입니다. 실제로 해봐도 내항의 곱은 얘가 나올 거고요. 외항의 곱은 얘가 나올 거거든요. 계산해서 빼면은 X는 7이 나와. 그래서 왼쪽이 7이고 여기 10이어서 7대 10. 다시 말하면 여기 길이 7cm입니다. 그럼 선생님 미리 구해놨죠 얘들아? 7cm 비율일 때는 1cm당 100m니까 7cm는 700m로 구해주면 되겠죠.